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오늘 경매 함정,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우리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설명을 하면서 말소 기준 권리에서 후순위라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제 법정지상권, 또 하나가 이제 유치권, 이 두 가지 이제 경매 함정이라고 불리는 아주 경매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요, 뭐 법정지상권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 경매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비키지 않을 권리입니다. 유치라는 게 내가 거기서 있으면서 비키지 않을 권리, 비워주지 않을 권리, 그걸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낙찰자는 그걸 인수하셔야 돼.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 하더라도요, 유치권이 성립이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인수를 하셔야 된다. 성립되지 않으면 그러면 유치권이 없으니까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명령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명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느냐? 그래서 유치권의 이제 그 성립 요건을 좀 살펴보면 일단 크게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고 하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변직에 있는 일단 채권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보시면 채권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채권이 있어야 채권자, 즉 무슨 이야기냐면 그 소유 부동산, 그 소유자에게 내가 뭔가 돈 받을 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채권. 당연히 그 채권은 변직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지났는데도 돈을 안 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서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결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결련이라는 게요, 역시 이제 이것도 일본식 한자 표현인데 우리식 한자 표현으로 바꾸자면 관련입니다. 관련성이다. 이 결련성 할 때 견자가 견인하다 할 때 견자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채권과 그 소유자의 물건 사이에 뭔가 채권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 관련성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수리비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를 맡겼다. 시계 수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시계를 수리해 주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수리를 해주면서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유자한테 돈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 비용 받을 게 있습니다. 그 채권, 이 채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기 전까지는 야, 나 시계 안 돌려줄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동산에 대해서도 성립이 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공사비 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의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해서 공사를 했다.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 직접 발생한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아까 채권이 있어야 되고 결련성, 그래서 채권에다가 이제 그 결련성, 채권, 그 다음에 이 결련성, 요게 이제 유치권에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유치권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적법한 점유의 개념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럼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칠판을 통해서 좀 메모를 해보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를 해보면요, 이 채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만 그 채권은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해서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유치권에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과 관련 없는 채권, 다른 이유로 뭐 돈 받을 게 있는 채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점유. 이 점유는요, 당연히 적법한 점유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치권자가 뭐 위법하게 일부러 몰래 들어가서 점유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점유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아까 유치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그러니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권을 우리 인정하지 않기로, 아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를 맡기면서요, 우리는 유치권 인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치권 성립의 큰 이제 3요소인데, 뭐 배제 특약 이건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이제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적법한 점유 이 개념과 그 다음에 결련성,
과연 이제 어느 정도가 돼야 그 결련성이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유치권에 있어서 가장 현재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적법한 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예요. 적법한 점유, 즉, 채권자가요. 아까 왜 공사를 한 채권자, 그 채권자는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적법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우리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즉 이 등기가 됐다. 이걸 우리는 압류라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이제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압류라고 하고, 이 압류한 후에 한 점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가 돼버렸는데 그 이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러 이제 들어갔다.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은 당연히 압류 전에,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해야 된다. 이제 요 부분이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례고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판단의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유치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되고 나중에 압류를 하러, 이제 점유를 하러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치권에서 뭐 가장 또 중요한 개념, 유치권 하면 아까 점유, 적법한 점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련성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결련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 아무 채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면 이제 우리 임차인들, 역시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내가 예를 들어 임차 보증금, 왜 임대차 하면서 보증금 있잖아요.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나 그거 유치권 주장하고는 이런 임차인들도 제법 있거든요. 집주인이 이제 망했단 말이죠. 그 건물 소유자가 지금 이제 부도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 다 못 돌려받게 되니까 내가 보증금 내가 안 주니까 나 버티고 나 유치하고 있을래, 안 나갈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에요. 내가 임대차를 하면서 맡긴 돈이고 임대차에 의해서 그냥 발생한 그 채권이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거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니까 보증금은 당연히 결련성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임차인들이 주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권리금이죠. 역시 권리금도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하면 그냥 왜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건에 대해서 직접 투하한 비용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 주장 행사가 안 되는데, 현재 거의 실무에서는 임차인들이 유치권 주장하면서 이런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피보존, 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을 하면서 나 이거 받을 거 있으니까 돈 안 주면 안 나갈래라고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유치권 성립이 이제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결련성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또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임차인이 뭔가 이 물건에 대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다는 거지. 그럼 이거 임대인 보고 사들여라라는 거예요. 이걸 부속물, 임차인이 부속시킨 그 물건을 임대인 보고 사들여라고 하는, 사달라 라고 하는 게, 내가 어차피 나는 나갈 거니까 이 물건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법에서 인정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역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 물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보기를, 그 물건에 관해서 내가 부속을 시킨 것 뿐이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고, 따라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현재 우리 판례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하는 임차인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따져보면 유치권이 인정되는 사례는 아주 드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유치권 자체가 성립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외에 만약에 임차인이 뭐 제대로 그 물건에 대해서 또 비용, 필요비라든지 유익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무턱대고 유치권 성립에 웬만하면 인정 잘 안 된다 하더라라고 하고 그냥 또 매수 신청 들어갔다가 혹시 큰 또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또 그걸 감안을 해서 이제 매수 신청 금액을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을 듯 합니다. 자, 우리 유치권에 대한 개념까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요청이 있으면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